우리 우아한 언니들, 오늘의 사연 소개 시작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며느리가 아버님 정기 검진 받으러 같이 가요 라고 했을 때는 그저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저를 챙겨주는 며느리가 기특했어요. 병원에서 혈압도 재고혈액 검사도 하고심전도도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네요 라며 웃어주셨어요. 그런데 나가는 길에 간호사 한 분이 며느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나이를 생각하면 요양원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 나를?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오는 차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저는 괜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잠이 안 와서 거실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며느리 혼자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용은 충분해. 계산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구나 싶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밤늦게까지 가계부를 보며 제 요양원비를 계산하고 있을 며느리를 생각하니 괜히 죄송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며느리가 전화 받는 소리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문의하는 건 아닌지 아들과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의심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목요일, 전역 요양원에 계신 친구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 시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간병인도 친절하고 라고 하시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며느리가 영수에게 요양원 얘기를 했나? 아니면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족들에게 부담만 되었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침에 손자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할 때도 이제 얼마나 더 같이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며느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내 토요일에 갈게요. 시간은 오후 2시로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확실해졌구나 싶었습니다. 토요일에 요양원 구경을 가나보다. 그날 밤은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토요일 아침 며느리가 아버님 오늘 같이 나가실 준비하시죠? 라고 했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요양원에 가는 거였구나. 하지만 티 낼 수는 없어서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가시면 아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확신이 섰어요. 차에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니 신기하게도 요양시설 간판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간판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여기서 세워.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아버님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운전을 했어요. 결국 어떤 건물 앞에 차를 세웠는데 정말로 입소 안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서 휠체어를 탄 영수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체념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가계부를 보며 계산한 것도 영수가 갑자기 전화와서 요양원 얘기를 한 것도 모든 게 다 준비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 하고 폭죽이 터지면서 아버님 칠순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꽃다발을 들고 뛰어나와서 할아버지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버님 병원에서 간호사님이 전화하셨는데 검진 결과가 모두 양호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밤에 가계부 본 건 칠순잔치 비용 계산한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영수도 웃으면서 형님 애가 제 딸이에요. 간병인이 아니라 딸이 저를 데리러 온 거라고요. 오늘 형님 잔치에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하나씩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서 저희가 든든합니다. 라고 했고, 며느리는 아버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라고 했어요. 손자들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랑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했고요. 그때 영수가 조용히 말해주더라고요. 형님 사실 각자 형편에 따라 요양원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오신 분들도 많고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이지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 간다고 해서 가족에게 버림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서로를 위한 선택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고 가족들도 저를 원하고 있으니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조촐한 칠순잔치를 하면서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해를 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건강관리를 잘해서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소통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 혼자 상상하고 오해하지 말고 궁금한 건 솔직하게 물어보고 제 생각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칠순이었어요.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